사람들입니다. 재판부가 최강욱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국 장관 아들의 활동 내역은 주로 휴일 저녁 6시 이후 몇 차례 들러서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는 없다고 밝혔다지요. 대단하지요? 고등학생 인턴을 9시 출근해 6시 퇴근이라도 시켜야 된단 말입니까? 최강욱 대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법원이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다. 1심 판결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 앞으로도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당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 거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윤석열의 직접 지시로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는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로서 최강욱 대표 본인이 직접 발행한 것이니 사문서 위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인데 검찰은 이 사문서로 대학원 입시에 업무방해죄가 이루어졌다고 기소했지요. 재판에 참석했던 김진애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시대 판사 입에서 검사 동일체라는 말이 나온 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루어진 점 등의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 동일체는 통일성을 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급 검사가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이의가 있다. 윤석열 총장의 지휘 등이 검찰청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최강욱 대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했다. 자, 검사보다 더 검사스러운 판결이 아니겠습니까? 2004년 완전 폐지된 검사 동일체 원칙을 검사가 주장해도 개탄할 일인데 재판부가 거론하며 이성윤 지검장을 패싱한 최강욱 대표의 기소가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더불어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말 검사보다도 더 검사스럽지요? 재판부는 또한 최강욱 대표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정경심 교수 재판의 데자뷰인가요? 무죄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성은 무슨 반성입니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의 폭주를 교정할 수 있도록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갖는 곳이 법원이 유일한 것인데 재판부는 저지는커녕 옹호하며 짝짝꿍 제대로 하고 있으니 검찰의 지검 따위가 되어버린 사법부를 가만둘 국민이 아니지요. 그러니 이탄희 의원이 추진 중인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 있어 민주당은 과감하게 탄핵 결단을 내리고 잘못을 저지른 판사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징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겁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선출하는 법원장 직선제와 국민 배심원제, 공수처와 같이 판사만을 재판할 수 있는 판사재판부 설치 등으로 사법부를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강욱 대표의 승리를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해 저의 비판의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에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 아픕니다. 다시 한번 제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민정 의원님께도 미안합니다. 비유적 표현이 논란이 된 글을 내렸습니다. 라고 밝혔지요. 자, 과연 이러한 글로 이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고민정 의원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한 진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조수진 의원의 발언이 자신의 지역 구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지요. 즉, 조수진이 산 권력에 힘을 얻고 당선됐다라는 말의 뜻은 결국 고민정 의원을 지지하여 투표한 시민들을 무시한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시민을 폄훼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지역 구민들에게도 사과하라고 했던 것이지요. 이는 비례대표 출신의 조수진에게 엄청난 탁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에 조수진이 고민정의 힘이라고 비판했을 때 역시 고민정 의원은 광진구 주민들의 힘이라는 일갈 역시 이와 맞닿는 강력한 탁월이었지요. 따라서 자신의 지역 구민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는 이런 사과글은 고민정에게는 택도 없다 이겁니다. 고민정을 제대로 잘못 건드린 것에 대한 후회는 이미 늦었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번 사안의 여파는 국힘당의 지지율과 나아가 4월 선거에 팝콘각이 될 것입니다. 박시영 대표는 이렇게 밝혔지요.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이 조민의 신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뜬금없이 조민 피부과 의사 만들기 플랜 의혹을 제기했다. 복지부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 늘리기에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대통령 간의 사정교감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근거 없는 뇌피셜 같다. 의도가 뻔하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조민씨 떨어뜨리라고 공개 압박한 것이다. 인턴 선발 시 지원가와 무관하게 뽑고 전공은 인턴 수련 종료 후 레지던트 선발 시 결정된다는 것 정도는 안혜리 의원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다. 만약 조민씨가 피부과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면 안혜리 논설위원과 중앙일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상을 망각한 자들이 공론장을 너무 어지럽히고 있다. 버젓이 언론에 칼럼을 쓰는 작태, 하루빨리 뿌리 뽑혀야 할 텐데 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렇게 밝혔지요. 조선기사 및 중앙 칼럼 때문에 문의가 많아 일괄하여 간단히 답합니다. 제 딸은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보도 반박 자료를 내면서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정원 증원은 조민씨와 무관하며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요. 중차대한 방역시국에 보건복지부가 이런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반박자료나 만들고 있어야 합니까? 최강욱 재판으로 조국 장관의 아들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조국 장관의 딸을, 같은 날 치려는 수구 언론과 적폐 세력들의 계략이 그 즉시 반박되고는 있으나 다시 시작될 조국 장관에 대한 저들의 공세에 강철 조국과 시민 조국들이 다시 나서야 하겠습니다.